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입니다. 저희 채널은 요즘에 좀 MBTI 많이 다루고 있죠. MBTI 다루고 있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제가 좀 높아서 그러는데, 어, T와 F를 좀 공부하다가 여기까지도 사실 생각이 미칠 수가 있어요. 남과 여 자체 뇌 구조가 좀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T, 여자 T 같을까? 남자 F, 여자 F 같을까? 이렇게 하다가 뇌 구조가 다를까라는 생각까지 미친 거죠. MBTI 전에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되게 베스트셀러예요. 이거 그때는 거의 이제 바이블. 바블이 아니고 바이블. 연애 쪽에는 바이블 같은 거였어요.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화성이라는 행성에 이제 남자가 살았고 금성이라는 행성에 여자가 살았는데 지구라는 곳에 둘이가 이제 왔다 이거예요. 왔다. 다른 행성에서 살고 온 거니까 얼마나 달라요. 근데 지구에는 요 둘 사이를 통역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대요. 지구에는. 그래서 둘 간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선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둘이 오해를 일으키고 자기 쪽의 언어로 하면서 엄청 싸운다라는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있죠, 남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능력 이런 걸 중시하고 애정 같은 건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이제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느꼈는지 알겠어,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언어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능력이 중시하니까 이쪽은 제복, 뭐 군인,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여기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색깔, 뭐 오늘 머리 했으면 머리 했다, 이렇게 뭔가 변화 주는 거,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공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비판을 받았죠. 이게 2020년도 교육부에서 발행을 한 건데, 여자의 뇌 같은 경우에는 양육을 통해서 뭐 공감이랑 의사소통이 더 적합하게 진화돼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이제 원시 시대 때 효과적인 사냥을 하니까 논리 체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데 더 적합하게 진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요거 이제 비판받고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그 앞에서 책에도 보면은 뭐 대체로는 맞을 순 있겠다 싶다가도, 그죠? 우리가 경험상 맞겠다 싶다가도 또 굉장한 또 선입견을 주잖아요.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사회가 또 이제 그 책이 나온 지 이제 꽤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많이 변했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맞냐라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어떤 이런 성평등 하는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죠. 근데 EBS에서 제가 뭐 링크에 남길 텐데, EBS에서 정말 남녀가 혹시 뇌가 다를까라는 걸 다룬 게 있어요.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가 이건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같이 좀 다큐멘터리인데 한번 보셨으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 뇌과학에서는 연구를 한 건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아요. 근데 엄마랑 같이 놀다가 엄마가 아야! 해요. 연기를 해요. 아야! 했을 때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반응인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놀다가 이제 갑자기 놀이를 그만하고 엄마한테 가요. 엄마 아픈가? 뭐 이러면서 막 보고 막 엄마 아프면 막 같이 울기도 해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드릴을 박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 딴 데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보여줘. 엄마 아파 하니까 얘가 손으로 이렇게 밀어요. 나 지금 드릴 하니까 방해하지 마 이러면서 밀어요. 그러니까 뇌구조가 다른가라는 거가 이제 유아 때에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미술 이렇게 뭐 하면은 대체로 남자애들은 어두운 톤을 더 많이 고르고 여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화려한 톤을 많이 고른대요. 이게 그러니까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남자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하지? M세포라고 하던데, 여자는 이제 P세포라고 그러고, M세포가 많으니까는 이게 더 이제 어두운 톤들에 더 이제 시각적으로 더 잘 이렇게 이쪽으로 인지를 한대요. 이렇게 되면은 사물의 움직임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포커싱을 하기가 좋대요. 그러니까 다채롭게 보지 않고 이제 일률적으로 딱 통일을 시켜서 보니까, 꼭 무슨 사냥하는, 그죠? 그 유전자가 꼭 체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뇌과학에서 연구한 거는 이제 공통 섞여 있는 뇌, 그러니까 그걸 소위 말해 이제 우수한 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성적 뇌를 가진 남성, 남성적 뇌를 가진 여성.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하기로는 이제 여성적인 뇌는 뭐냐면 이제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이거를 뭐 EQ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나? EQ 맞나? 아무튼 공감을 할 때 공감을 잘하는 뇌고 남성적인 뇌는 이제 분석을 잘하는 체계화를 시키는 뇌죠. 근데 이제 남성인데도 여성적 공감을 잘하는 사람, 반대로 여성이지만 분석적으로 잘 체계화시키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대충 한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괜찮은 우수한 뇌죠.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적절하게 섞여 있을 때가 우수한 뇌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 우리 또 뭐 약간 연상을 해서 공자님 같은 경우에도 중용을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했죠. 적당한 것 넘치지 않는 것, 적당한 것이 우수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손을 보면 알 수 있대요. 근데 요거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적게 나오면은 두 번째 손가락이 길다고 하고요. 테스토스테론, 이게 남성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은 넷째 손가락이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와 넷째 간의 상대적 비교로 알 수 있대요. 손가락이 호르몬에 따라서 이게 노출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자. 좋은 거는 두 손가락 길이가 얼추 비슷한 게 좋겠죠. 물론 이제 남자도 이제 둘째 손가락이 더 길 수도 있고 여잔데도 넷째 손가락이 더 길 수 있지만 적당한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솔직히 결론은 약간 꼬리타분한데, 이제 저 EBS에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제 사람마다 남자든 여자든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그 어떤 그 이제 감성 능력과 체계화 능력 자체는 다를 수 있는데 저렇게 약간 17%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조금 이상적인 것 같아요. 방향성은 뭐 맞긴 하죠. 말은 맞는데 좀 이상적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고, 책을 많이 읽으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책이란 게 사실 엄청나게 그 간접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여러 종류입니다. 책은 이게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책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책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체계화 시키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막 읽으면은 그런 것들이 체득이 되면서 좀 중도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좀 자연스럽게 우수한 데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EBS 링크는 제가 그 밑에 글에다가 남길 테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MBTI 좀 공부하다가 좀 몇 가지 생각이 좀 미치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뭐 살면서나 뭐 아니면 사업하신 분들이 특히 도움되면 좋겠죠. 사도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